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 발표를 두고 여야가 강도 높게 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으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윗선으로 한 발 더 다가간 가운데 앞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이 또 어떤 반격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발언 먼저 듣도록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출국 전에 기자들과 이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만 본인의 의견,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정치적 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런 얘기를 한 어떤 의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일단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자신을 소환하려는 흐름이 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TF에서 수사하기로 한 이런 국정원 댓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군 사이버사의 또 댓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아니냐라는 의혹, 이렇게 이제 3가지 부분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러한 흐름, 일련의 흐름들은 결국은 자신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펼침으로써 현재 이른바 적폐청산 국면의 프레임 자체를 이것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게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앞으로도 간담회를 추가로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향해서 오는 이 검찰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이제 맞받아치겠다는 강한 어떤 의지를 어제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도 본인도 검찰의 포트라인에 언젠가는 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제 그 때문에 뭐 강하게 지금 맞받아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순망치 아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자신이 그 대통령이 있을 때 내각에 있었던 국방장관이 지금 자신의 그 재임 때의 이 지시 문제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지금 수사 칼날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위기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앞서 우리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금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보수 지지층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수사 자체가 결국은 보수의 계멸, 보수의 완벽한 계멸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치적 견해가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감정풀이다, 또 뭐 기자들이 질문을 그 댓글 관련 질문하니까 상식적이게 맞지 않는 질문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상당히 감성적 대응은 본인은 하고, 사실 이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참모가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어제 나와서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이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대비를 해서 어저께 출국장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동관 홍보수석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어제 출국에 동행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역시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시콜콜이 그런 거 지시하고 받고 한 일 없습니다. 일단 이동관 전 수석이 나왔다는 것은 친이계도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뭐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이제 참모들과 계속 회의를 하고,
그 뭐 정무수석, 뭐 전 비서실장들 해서 쭉 멤버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계속하면서 어떤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메시지의 수위는 어떻게 가져가고 어떠한 내용으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동관 전 수석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이 전 대통령 메시지와 함께 또 이 전 수석의 상호 역할 분담을 해서 기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아마 저런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사실상 이 결국은 이제 결국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자신에 대한 소환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적극적인 어떤 저런 대응들을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뭐 법률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이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김관진 장관한테 보고만 받았다. 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보고를 받았다. 네. 근데 보고 듣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댓글팀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이건 물론 대통령의 뭐 어떤 유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과연 그걸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그래서 지금 어제 이동관 수석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는 자체는 지시뿐만 아니라 보고 자체도 대통령이 직접 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왜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아라고 지시할 정부가 있느냐는 이야기 자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부분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어제 이동관 전 수석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사이버사의 댓글과 관련된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됐던 댓글은 전체 사이버사가 달았던 댓글 중에 0.9%고 그 중에서 유죄가 된 부분은 0.4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 사정당국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겨냥하고 있는 댓글 의혹 자체가 상당히 침소봉대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이 현재의 수사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이승만까지 올라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까지 전체 다 뒤엎겠다는 이야기냐는 뉘앙스를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지금 현 수사가 일종의 좌파 정부의 좀 이 경도된 수사, 이념에 경도된 수사다는 식으로 이념 딱지까지 지금 붙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제 출국장에 따라 놓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대비를 상당히 충실해 온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문제는 이 지금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석 역시 이동관 수석 역시 지금 다른 방송장악과 관련돼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에 검찰이 써넣기를 이른바 이 전 수석에게 김 전 사장이 한 93차례 정도 식사를 대접을 했다. 그러면서 또 김 전 사장의 운전기사가 진술 내용 중에 김 전 사장이 수시로 청와대 관계자, 아마 이 전 수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서 뭐 PD 수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진술이 또 나왔고, 지난번에 한 번이 국정원 TF에서는 또 이 전 수석이 KBS와 관련해서 2010년 5월 달에 KBS 조직 개편 관련한 좌편향 인사 현황 뭐 이런 어떤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런 등등 내용이 이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수석도 하나의 그런 지금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어제 이 전 수석의 얘기 중에 이제 사실관계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아까 이제 댓글 부분에서 0.9%만 해당이 된다라고 한 부분은 이게 이제 2014년에 그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 근거가.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지금 전 530 심의전 단장, 이태하 단장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올 2월 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판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그 판결문에는 이제 댓글이 한 9천여 건 정도가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이건 퍼센트로 따지면 한 78만 2천 건 중에 한 1.15% 정도. 그러니까 어제 이 전 수석 얘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많은 퍼센트로 올라간 부분이 이제 일단 유죄로 인정을 받은 부분이고, 이건 뭐 퍼센트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몇 건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어쨌건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된 혐의 자체가 군에서의 그런 정치관여 혐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댓글 몇 개 달았든 간에 일단은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제가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짧게 이걸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문제 나왔을 때는 다 자기가 안고 갈 것처럼 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국정원 자금 탁 나오니까 이 문고리 3인방들도 이거 대통령이 받으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게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계속 장관을 역임하고 이른바 MB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럼 본인이 다 모든 걸 안고 갈까요? 또 이동관 수석 같은 경우도 결정적인 순간까지 본인이 다 안고 갈까요? 뭐 일단 뭐 좀 예단하기는 좀 뭐 상당히 빠릅니다만은 지금 그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검찰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시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김관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빚이나 부담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하. 그 반면에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당히 동지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검찰에 가서 입장이 바뀔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패의 마기로서의 역할에 아마 좀 더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과 이동관 전 수석을 수평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나름대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연으로 봤을 때는 그런 차이에서 김관진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지시한 부분을 좀 더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또 앞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각 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자신한다면 귀국 후 검찰의 조사에 적극 응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권력자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후퇴의 장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발해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 적반하장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 나오고 있죠. 아까 추미애 대표도 이제 비슷한 쪽으로 계속 이제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 결국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지금 드러난 부분을 다 수사해야 된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양쪽의 대응이 지금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이미 과거부터 뭐 대표라든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자체를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얘기들을 하고 논평을 내고 이래 왔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하게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정치권이 그렇게 이미 소환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아가서 구속까지 얘기를 하고 또 뭐 출국금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요.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치 보복이다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자꾸 전환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을 다 불러다가 소환을 한다는 게 조금 현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오늘 그 박범계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뭐 방송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뭐 박범계 그 의원 입장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그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정치적 무게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그 두 명의 전직 공교롭게 다 보수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실 검찰이 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그 검찰 혼자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의구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나 뭐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할 경우에는 또 뭐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아마 이 하나의 그 물줄기를 가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지금 홍준표 대표 조금 아까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거에 의하면 보수가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보수 적통을 이어받는 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포함해서 보수 쪽에서는 이걸 계기로 좀
결집을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효과가 일정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봐야죠.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워낙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그 국민들의 공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본격적인 어떤 수사선상에 오르고 소환이 이제 분명해지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보수 세력이 어떤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는 지난번에 이미 대구 갔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하고 이제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홍 대표는 또 이전 대통령과 관계도 남다른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을 통해서 홍 대표로서는 이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계기로 또 삼으려고 하겠죠. 자꾸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자유한국당 중심의 그리고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그런 의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비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뭐 바른정당 의원들 이제 합당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이게 최고의 의결 사안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오후에 지금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박계 의원 15명이 지금 바로 그 바른정당에서 탈당파들이 복당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 과정을 그러니까 무시했다. 그걸 지금 그 빌미로 해서 지금 의원총회 소집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친박계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홍준표 대표를 공격할 것이냐 부분이 초미 관심인데 뭐 일각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끝날 수도 있다. 왜냐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이 대표가 뭐 지난 주말에 연이어서 지금 페이스북에 자신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잠박이 사실 좀 도가 지나친 그런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일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 그동안 사실 안 나갔었는데 본인이 직접 이 의원이 아님에도 나가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정면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홍준표 대표의 면전 앞에서 과연 지금 홍준표 대표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원이 몇 명이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친박계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공격보다는 홍준표 대표와 지금 어차피 복당파들하고 지금 일종 연합 체계를 네. 지금 그 주류 연합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김무성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정도는 상당히 강하게 제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은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이 당의 그 친박 청산을 위해서는 김무성 의원과 손을 잡아야 되지만 김무성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또 정치적으로 또 헤게모니 싸움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친박계가 그런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뭐 그렇게 달갑지는 않지만 뭐 그것까지 그렇게 뭐 강하게 막지는 않을 거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친박계 입을 빌어서 김무성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조금 타격을 주는 그런 것은 약간 지켜보는 그런 약간 조금 자기 나름대로 양손에 떡을 진 그런 형태로 오늘 의원총회 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당분간은 뭐 5월 동주가 아니라 요즘에는 홍준표, 김무성, 홍김 동주라는 말까지 있던데 이 홍김 동주가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뭐 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단 친박계를 좀 강하게 공격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자체 앞으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결국 어떤 쇄신의 문제가 또 남지 않겠습니까? 예. 그 쇄신의 또 한 축이라는 것이 이른바 친박계의 상징인 서청원, 최경환의 출당 문제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홍준표, 김무성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동주를 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지방선거에서 6군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대표직을 내놓겠다라고 이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 대표로서 지방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서 또 이 김무성 의원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서 요거는 전해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여직원 상습 추행 혐의로 김준기 전 동부 DB 회장을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할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김준기 동부그룹 옛 동부그룹이죠. DB그룹의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해서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여비서로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 측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동의하에 이뤄져서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 전 회장은 경찰에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며 조사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죠. 바른정당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곧 지도부 선출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시까지 어떻게 예, 예상하십니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죠. 사실 뭐 지금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자체는 사실 파행이 불가피해 보였다는 것이 많은 관측이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그 9명이 지금 탈당을 이렇게 선언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왔던 6명 중에 3명이 사퇴한다. 실제 2명이 정운천, 박인숙 후보는 사퇴했다가 또 사퇴했다가 다시 나왔죠. 번복을 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가 이게 그 무난히 치러지는 것 자체만이라도 상당히 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정도로 마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바른정당인데 오늘 어쨌든 그 바른정당이 예정했던 대로 지금 오늘 뭐 결과는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6명 중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 그러니까 4명이 지금 뽑히는 거죠. 그 중에서 박인숙 의원은 여성직 최고위원 당연직으로 뭐 박인숙 의원은 박인숙 후보는 일단 지금 당선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나머지 2사람이 누가 이제 떨어질 것이냐 그 부분보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 신임 당대표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결과가 잠시 뒤에 뭐 공개를 한다는데요. 지금 막 당대표에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방금 이야기하려는 것도 예. 누가 탈락이 아니라 뭐 지금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수습할 거냐가 그렇죠. 더 큰 관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뭐 제 생각대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지금 당대표에 지금 먼저 취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지금 그 다 바른정당이 그 9명의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교섭단체가 무너지고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리고 지금 추가 탈당자를 어떻게 지금 막아내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하나의 뭐 약간 안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더 이상 바른정당이 추가 탈당자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추가 탈당의 동력은 조금 희박해졌다는 부분. 그러나 앞으로 중도 보수 통합을 위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하태경, 정운천, 박인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